안녕하세요.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딕셔너리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배웠던 리스트 또는 튜플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전은 저희가 뭐 한영사전, 영한사전 이럴 때 되게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 무슨 단어는 무슨 뜻이다, 무슨 단어는 무슨 뜻이다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라는 거겠죠. 그럼 이게 파이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키와 value의 쌍으로 요소를 갖는 자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우선 생긴 거를 제가 아래 그림처럼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value, 어떤 값들이 쭉쭉쭉쭉 각 방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방에 인덱스 대신에, 인덱스가 없습니다. 인덱스 대신에 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대응되는 키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딕셔너리라는 걸 기억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국말 단어가 하나 있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여기에 무슨 한국말 단어가 있으면 여기 영어 단어가 하나 있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된다. 대응되는 구조로 생겼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딕셔너리 자료형은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형이고요. 대응되는 정보를 저장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지만 인덱스의 역할을 해주는 키를 활용해서 밸류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키 값들은요,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 키 값들을 가지고 각 방에 접근을 할 건데, 이 키 값이 중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101호고 여기도 101호고 여기도 101호다 이렇게 하면, 뭐 제가 파이썬한테 101호에 있는 값을 가져와 이렇게 했으면 파이썬 입장에선 얘를 가져오라는 건지 얘를 가져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 값들은 중복이 없는 고유한 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딕셔너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묶어주시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들은 첫 번째 키에 대응되는 값, 그리고 몇 번째 키에 대응되는 값,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그 대응될 때는 이 콜론을 이용해서 얘네가 한 쌍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기 전에 콜론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키 값에는 문자열 자료형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value 자리에 오는, 값 자리에 오는 자료들은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수치형도 되고 문자열도 되고 심지어 리스트도 되고 튜플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자료형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키에는 문자열을 사용해 달라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시 코드를 볼까요? 제가 예시로 한번 이런 딕셔너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한영사전을 의미하는 이제 코리안 잉글리시 딕셔너리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러면은 키에 해당하는 거는 한영이기 때문에 한글을 넣었을 때 영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키 값에 해당하는 건 한국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키를 넣었을 때는 해당하는 사과라는 키에 대응되는 value는 apple이 들어가고요. 오렌지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은 이제 오렌지. 그 다음에 바나나라는 이제 키 값에 대응되는 건 이제 바나나.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제 쌍은 이렇게 콜론으로 묶여 있고요. 또 콤마로 각
쌍들을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 대괄호로 묶여 있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딕셔너리는 어떤 걸 만들어 봤냐 하면, 어떠한 이제 마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마트에서 판매 중인, 우리는 이런 걸 팔고 있습니다, 판매 중인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딕셔너리에 이제 과일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뭐가 있냐 해서 이제 과일이 키값이 됐고요. 그 과일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뭐 사과와 바나나 이렇게 있고, 의류에 해당하는, 의류가 이제 키값이 되는 거죠. 의류에 대응되는 품목들은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청바지와 치마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드는 게 이제 기본 형태고요.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DICT, 딕셔너리의 앞글자를 딴 거죠. 이 dict라는 이제 명령어 안에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긴 리스트를 넣어줄 거냐 하면, 이 리스트의 각 원소가 또 리스트여야 합니다. 그럼 이 애플이라는 원소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긴 리스트네요. 얘를 보면 앞에 있는 애가 키값이고, 이제 키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애가 해당되는 value 값이 됩니다. 그래서 키값 먼저 오고 그 뒤에 value가 오는 이러한 리스트를 또 리스트에 넣어서 이렇게 딕셔너리로 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사실 뭐 요거를 알아두셔도 좋고, 요걸 알아두셔도 좋고, 이게 다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요렇게도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다, 요렇게도 딕셔너리를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하셔서 또 이걸 다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dict라는 명령어 안에 이렇게 리스트를 넣었더니 정상적으로 딕셔너리가 만들어졌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가 딕셔너리인지를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 있고 이 안에 콜론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로 묶여 있고 안에 콜론이 있다 하면 이건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딕셔너리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값에 접근을 하는지 좀 보면, 우선 딕셔너리에는 인덱스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인덱싱과 비슷하게 어떻게 값에 접근을 할까 하면,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꺾인 괄호 안에 키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딕셔너리 이름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꺾인 괄호 안에 키값인 사과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결과로 이 사과에 대응되는 값은 애플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대신에 이렇게 인덱싱처럼 이렇게 꺾인 괄호를 활용하셨을 때는 이 키값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넣어주시면 에러가 납니다. 여기서 애플은 딕셔너리에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애플은 value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한영 사전이기 때문에 한글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말에 해당하는 것이 키값이었죠. 그래서 이 애플은 이제 value에 해당하는 값이어서 키값인 줄 알고 여기에 넣어버리면 이제 이런 키는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형태, 또 비슷한 기능을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get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딕셔너리 뒤에 점을 찍고 get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안에 내가 가져오고 싶은 자료에 이제 키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 뒤에 점 get을 찍고 사과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라, value를 가져와라 했더니 애플 이렇게 잘 가져왔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의 특징은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는 키에 접근을 하더라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에러가 안 나고 결과값이 none이다.
그래서 너는 우리 배웠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et apple을 하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get 하고 배라는 한국어를 넣어줬는데 우리 아직 이 딕셔너리에 배라는 단어를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키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를 이용해서 딕셔너리의 밸류에 접근을 해봤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딕셔너리에 항목이 3개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넣는지 내가 다 기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단어를 엄청 많이 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있더라? 어떤 쌍들이 있더라? 요거를 확인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딕셔너리 점하고 아이템즈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딕셔너리 안에 어떤 쌍들이 있는지 모두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시 코드를 봐주시면 이렇게 이 딕셔너리 뒤에 점 아이템즈 하면 사과 애플 쌍이 있고 오렌지 쌍이 있고 그리고 바나나 쌍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템들을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모든 품목에 대한 쌍을 다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키값만 있으면 돼 할 때는 이렇게 점 keys 이렇게 해가지고 키값만 알 수 있고 아니면 나는 value들만 알고 싶어 하면 이렇게 values 이렇게 적어주시면 해당하는 키값들만 볼 수 있고 value들만 볼 수 있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모든 키값을 알고 싶진 않고 어떤 키값이 이 딕셔너리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i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 코드를 볼게요. 애플 in 이 딕셔너리 이렇게 해주시면 이 단어가 이 딕셔너리 안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논리형 자료형으로 알려줍니다. false 뭐 이렇게 없습니다. 애플이라는 키는 없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럼 배라는 키가 이 딕셔너리 안에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false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럼 사과라는 키는 이 딕셔너리에 있니? 물어봤더니 true 라는 결과를 알려주네요. 그래서 사과라는 키 값은 이 딕셔너리 안에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딕셔너리를 한 번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가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익숙한 형태로 하실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에 keeps 값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인덱싱처럼 꺾은 괄호를 넣고 이제 키 값을 넣은 다음에 value를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한영 사전 안에 이렇게 포도라는 인덱싱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할당 연산자를 놓으신 다음에 이제 grape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이 딕셔너리에 딸기라는 키에는 스트로베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라 이렇게. 근데 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딕셔너리는 키값이 유일하다고 했어요. 중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사과라는 키값에 grape를 이렇게 하면요 덮어쓰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우리 포도 추가 있죠? 포도 추가한 거 잘 볼 수 있고 스트로베리도 잘 추가가 됐네요. 근데 사과라는 거를 우리가 그레이프로 덮어쓰기 한 것까지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 이렇게 뭔가 할당을 하면 이제 덮어쓰기가 된다. 사실 이건 리스트도 그렇고 문자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덮어쓰기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잘 주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쌍을 추가해봤으니까 삭제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거는 이제 de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del 하고 그 키에 해당하는 이제 딕셔너리의 키에 해당하는
걸 지워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명령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el 하고 딸기에 해당하는 값을 없애라 하면 이제 결과에 이제 딸기가 사라졌습니다. 딸기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말고 나는 아예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초기화해버리고 싶어, 모든 쌍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면 딕셔너리 점하고 클리어라는 명령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마트에서 어떤 품목들을 팔고 있는지 저장했던 딕셔너리죠. 그 딕셔너리에 점 클리어라는 명령어를 썼더니 이렇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쌍으로 이루어진 자료형이고요. 키를 이용해서 밸류에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키를 이용해서 밸류에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키가 딕셔너리에 있는지 검사를 하려면 i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결과는 이제 true 또는 false 이런 식으로 논리형 자료형으로 알려줬다. 그리고 쌍을 추가하고 싶다. 아니면 수정하고 싶다. 기존에 있는 걸 수정하고 싶다 하면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키 값을 입력해 주시고 할당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장 함수라는 건 나중에 어떤 말인지 배울 거고요. 우선 얘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우선 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을 삭제하는 거, 값을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쌍을 가져오는 거, 모든 아이템을 가져오는 거, 모든 키를 가져오는 거, 모든 쌍을 삭제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배운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 정리하기 두 번째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키오스크에서 메뉴와 가격, 재고를 관리할 때 이 자료들의 특징은 각 메뉴는 메뉴명으로 서로 구분이 가능하죠. 겹치는 메뉴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메뉴에 대응되는 가격은 단 하나이죠. 그 한 메뉴에 대응되는 재고도 단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리스트로 저장했던 정보들을 딕셔너리로 변환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적합한 자료형에 저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재고를 딕셔너리로 다시 저장을 해볼 거고요. 그럼 이렇게 가격과 재고를 딕셔너리로 바꿔놨으니 메뉴판을 출력하는 코드도 따라서 이제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이 두 가지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과제는 이제 우리 프라이스 리스트, 인벤토리 리스트라고 되어 있던 거를 프라이스 딕트, 인벤토리 딕트라는 새로운 변수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딕셔너리의 키는 메뉴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정지를 해 놓으시고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프라이스 딕트와 인벤토리 딕트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 거 price dict라는 변수에 이렇게 대괄호를 열어주시고 키 값을 먼저 적어주면 됩니다. 키 값이 될 거는 메뉴명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메리카노에 대응되는 가격은 땡땡 컬론 하시고 3,500원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라떼를 입력을 하고 싶은데 이제 콤마로 구분을 해주시고 라떼에 대응되는 가격은 4,000원. 또 이제 콤마, 이번에는 주스에 대응되는 가격은 콜론 열고 4,5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우측에 이제 변수가 어떤 거 있는지
보여주죠. price dict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는 이제 딕셔너리 타입이 저장이 되어 있고 크기는 3입니다. 그리고 값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비슷하게 인벤토리도 한번 딕셔너리로 만들어 볼게요. 키 값으로 이제 아메리카노. 이게 좀 불안하다 하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잘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인벤토리 아메리카노에는 10개, 라떼는 5개, 주스는 7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서는 메뉴명을 따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코딩하면서 편하게 쓰려면 이렇게 메뉴명만 따로 저장해주는 리스트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메뉴 네임즈라는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싶은데 요건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우리 배웠죠, 오늘. 키값만 가져오는 명령어 price dict 점 찍고 keys 라는 거를 가져오면 됩니다. 요것만 실행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dict keys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뭔가 나중에 활용을 하거나 출력을 할 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메뉴 네임즈 라는 리스트가 생겼고 요거는 이렇게 0, 1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리스트가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었고, 우리 방법 두 번째는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바꾸는 것도 해봤어요. 우선 이제 dict라는 명령어 안에 리스트를 넣어줬죠. 이렇게 리스트를 넣어줬고 그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들이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이 리스트 안에는 요 쌍이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이 쌍을 이렇게 콤마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각 리스트들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를 실행해봤더니 이렇게 딕셔너리가 잘 생성이 됐네요. 저는 이거를 price dict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인벤토리 dict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dict라는 명령어 안에 또 리스트를 넣어주고 리스트 안에 또 이런 리스트 쌍 리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노 10개 복사해서 콤마 넣어주시고 라떼 5개 복사해서 콤마 넣어주시고 주스 7개 복사해서 콤마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실행하시면 이제 동일한 내용의 딕셔너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딕셔너리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이번에 아메리카노에 해당하는 가격에 접근을 하려면 여기 그냥 아메리카노 이렇게 키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동일한 메뉴의 인벤토리에 접근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 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럼 비슷하게 여기 라떼랑 주스도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실행을 다 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저번에도 같은 이 내용들, 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인덱싱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메뉴 네임에 아메리카노라는 걸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저장을 해서 이게 메뉴 네임. 이런 식으로 값에 접근을 하면 같은 기능을 하지만 요 부분을 라떼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쉽게 원하는 다른 메뉴에 접근하실 수 있고, 또 이 부분만 주스로 바꿔주시면 이제 또 뒤에 코드는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새로운 메뉴명에 해당하는 가격과 인벤토리에 접근할 수 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딕셔너리로 바꿨으니까 메뉴판 출력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겠네요. 그래서 메뉴판 출력하는 거는 우리 우선 저번 실습에 해당하는 코드를 좀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메뉴판 출력하는 거, 메뉴 메시지랑 그 출력 창, 너비, 요거 다 이렇게 가져와서 그대로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순간 여기에 빨간색으로 뜨죠. 메뉴 리스트가 없습니다. 프라이스 리스트가 없습니다. 인벤토리 리스트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면 우리는 이걸 리스트 대신 딕셔너리로 바꿔줄 거예요. 그쵸? 딕셔너리로 바꿔줄 건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키값을 넣어주는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위에 해놓은 거 잘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우선 메뉴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 메뉴 네임즈라고 제가 다시 바꿔서 했군요. 그래서 메뉴 리스트 대신 메뉴 네임즈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메뉴 네임즈로 바꿔주시고, 프라이스 리스트는 프라이스 딕트로 바뀌었어요. 대신에 여기에 이제 아메리카노가 들어가겠죠? 아메리카노가 들어가겠고, 인벤토리 리스트 대신 인벤토리 딕트로 바뀌었고, 이 부분에도 아메리카노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잘 되네요.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서 좀 보면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메뉴 네임즈가 사실은 아메리카노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메뉴 네임 이라는데 이렇게 메뉴 네임즈를 저장을 해주고, 요 메뉴 네임을 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좀 더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요거를 잘 복사 붙여넣기 하면 조금만 수정해서 이제 더 편하게 이렇게 1번, 2번 좀 더 편하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잘 바뀌었고, 메뉴 네임즈 잘 들어갔고, 요것만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우리 원하는 이제 메뉴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정된 메뉴판 출력하는 코드고요. 요거 우리 다시 이제 최종 코드 조합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저번 코드에서 요거를 우선 복사를 해서 저는 여기 최종 코드에 넣어주고,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 우선 리스트 없어졌고요. 그쵸?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딕셔너리 만들어 놓은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메뉴 출력하는 부분도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이 사이에 쏙 넣어주면 최종 코드 완성입니다. 저장 여러분들 적당한 이름으로 잘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 실행 한번 시켜주시면 제 메뉴 잘 출력되고, 주문할 메뉴 1번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 변수 창에서 변수 모두 지운 다음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또 이제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3번 메뉴를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우고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키오스크도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 데이터 타입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들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열심히 복습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